원피스 세계는 미래의 지구일 수도 있습니다. 20년 넘게 판타지라고만 믿었던 이 만화가 사실은 처절한 포스트 아포칼립스였다면 어떨까요? 원피스 단행본 112권에 등장한 이 엘바프의 낙서와 할리라는 신의 경전, 대형 도서관의 방대한 중세 필사본 컬렉션인 할리 컬렉션에서 어원과 모티브를 가져온 듯한 이 신전은 엘바프의 여러 신화가 파생된 원본이자 원전입니다. 저는 이 할리와 나무 위 석화된 낙서를 공백의 백년, 조이보이, 니카 등 흩어진 떡밥들을 하나의 역사관으로 이어주는 설계도로 보았습니다. 원피스 전체 타임라인을 꿰뚫고 부분적으로만 설명되던 것들을 한 장으로 정렬하는 힌트라고 말이죠. 저는 이를 통해 원피스 전체 설계를 설명할 수 있는 대통합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걸 맞출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진 모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많은 떡밥을 설명해낼 수 있는 저만의 가설이죠. 바로 지금 여러분께 그 모든 걸 공개합니다. 원피스 세계엔 몇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베가펑크의 언급에 의하면 공백의 100년 사이 사라진 고대 왕국은 베가펑크의 모든 연구보다도 더 미래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고, 고대 병기 또한 너무나 강력하여 실제 현대 문명에서도 재현하기 어려운 미래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엘바프라는 섬의 콘셉트는 분명 칼과 방패를 든 원시적인 바이킹 문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그곳에 그려진 낙서엔 조금 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원피스에 이러한 아파트 같은 실루엣은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연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창작물에서 고대 벽화에 이런 형태가 그려져 있다면 대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멸망 이전의 문명 혹은 디스토피아적인 산업사회 말이죠. 그렇다면 원피스 세계의 과거도 지구와 비슷한, 아니 어쩌면 지구의 미래의 모습이었을까요? 사실은 지구였다라는 배경 설정은 일본 만화계에서도 꽤 역사가 깊습니다. 천공의 성 라퓨타도 내용상 지구의 대체 역사였고, 같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인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역시 멸망 후의 지구를 배경으로 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죠. 그런데 이 둘을 합친 사실은 멸망 후의 지구였다라는 클리셰를 가져와 원피스에 적용하면 이 세계에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매듭들이 상당수 풀립니다. 예를 들면 포세이돈, 플루톤, 우라노스, 부처 등 실제 지구의 신들이 원피스 세계관에도 똑같이 신의 이름으로서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오로성의 이름도 실제 우리 태양계 행성들의 이름과 일치한다는 점 등 말이죠. 만일 루피 해적단이 항해하는 바다가 우리 지구의 미래였다면 이런 건 모두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원피스 행성과 우리의 지구 사이엔 다른 점이 더 많습니다. 우선 지리학적으론 레드라인과 그랜드라인의 존재 자체가 이상하고, 생물학적으론 어인, 거인, 소인 등을 비롯한 아인종들이나 이미 멸종한 공룡 같은 생물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이 그렇죠. 오하라에 있던 지구본의 모습도 실제 지구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원래부터 그런 행성이다, 판타지 만화라서 그렇다라고 넘겨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여태까지도 우린 이 작품을 그렇게 읽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만화엔 그 이상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베가펑크와 클로버 박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공백의 100년에 숨겨진 진실은 대략 이렇습니다. 미래적인 기술을 가졌던 고대 왕국, 그리고 세계 정부의 전신인 20명의 왕이 서로 대전쟁을 했고, 고대 왕국 측은 자신들의 멸망을 예측하곤 파괴되지 않는 돌에 문자를 새겨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네그리프죠. 그런데 엘바프 편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야기는 그것보다 더 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바로 세계는 2번이나 부서졌고, 그때마다 니카가 해방과 파괴의 신으로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팬들은 여태껏 공백의 100년과 고대 왕국, 조이보이 등에만 집중했는데 그 이상의 무언가가 등장한 것이죠. 생각해보면 고대 왕국의 멸망은 고작 900에서 800년 전, 그런데 알라바스타의 역사는 최소한 4000년 전부터 시작되죠. 그러면 그 가운데 베가펑크가 이야기한 200m급의 해수면 상승과 고대 왕국의 멸망이 한 번의 멸망쯤은 될 수 있어도 2번의 세계 멸망급은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과 어둠 같은 할리의 심각한 묘사는 이 박살남이 세계적 재난이었다는 걸 시사하죠. 100년이란 기간은 이런 멸망이 2번이나 들어가기엔 다소 짧습니다. 이 모순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대 왕국이나 알라바스타의 건국보다도 더 과거에 또 다른 세계가 있었고, 그 시대에도 한 번의 멸망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더하여 어쩌면 그 시대가 고대 왕국보다도 더욱 기술이 발전한 세계였다면 어떨까요? 이러면 제가 아까 제시했던 원피스 세계는 사실 미래의 지구였다라는 가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말이죠. 할리에서 제시하는 두 멸망, 그중 최초의 아포칼립스는 바로 그 첫 번째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3세계 구조가 딱 들어맞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원피스 행성이 미래의 지구라면 오하라 도서관의 이 이상한 지구본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 로빈의 회상에서 같은 지구본이 또 등장했으니 작가님이 나 이거 아직 기억해, 그냥 막 그린 거 아니다 라고 신호를 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충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오히려 질문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본이 맞나? 생각해보시면 원피스 본편 어디에도 달이 2개 이상 뜬 장면이나 묘사, 대사 등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본엔 위성이 잔뜩 달려있죠.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 위성은 이 중에 하나뿐이라고 가정해볼까요? 그럼 이 모형은 하나의 위성과 여러 행성을 묘사한 천동설 모델로 읽히게 됩니다. 게다가 이 오하라 지구본은 천동설 기반 모델인 혼천의와 형태적으로 너무 유사하기도 하죠. 지구가 가운데에 있고 주변을 하늘이 돌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이 중 가장 큰 곰보 위성을 달로 본다면 나머지 천체들은 사실 태양계의 행성들이며 그 크기나 형태 또한 땅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묘사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실제로 가장 가까운 달이 가장 크게 묘사됐다는 점, 태양도 없는데 행성 자전축이 기울어졌다는 점, 천체 간의 궤도가 겹치거나 위성이 위성을 가졌다는 점 등 이 모델의 이상한 부분들이 해결됩니다. 지구와의 거리가 먼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을 제외한 수, 금, 화, 목, 토성이 이 천체들의 정체였다면 이는 오로성의 이름들과도 일치하며 심지어 새로 합류한 갈링성의 머리 모양은 초승달이니 모형과 한 번 더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천동설 모델에는 태양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엔 없죠. 이는 이 지구본이 태양, 니카를 부정하고 우주의 중심을 바다, 임으로 고정하려는 세계 정부의 프로파간다일 가능성까지도 시사합니다. 진실은 때로 정치 권력과 부딪힙니다. 천동설과 지동설의 충돌이 대표적인 예였죠. 오하라 스토리의 중심 주제 역시 이를 관통합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자들과 이를 숨기는 권력 간의 갈등 말이죠. 이 지구본이 혼천의에 더 가까운 천동설 모델이라면 이는 제 원피스 미래 지구 가설을 반박하지 않는 동시에 오하라 스토리의 주제마저 강화하는 재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작품 외적으로 보자면 이는 원피스 세계가 미래 지구임을 숨기려는 오다 선생님의 서술 트릭으로 보일 수도 있죠. 토성고리가 없는 이유나 천체 궤도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기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할리의 제1세계가 미래 지구라는 가설에 맞춰 제가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원피스 세계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I나 기계보다는 유전공학 같은 기술이 조금 더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지구. 그곳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보다 훨씬 더 진보한 만화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마치 베가펑크가 보여준 도라에몽 스타일 레트로 퓨처리즘 SF 세계에 바이오펑크가 좀 더 가미된 듯한 곳 말이죠. 사람들은 개성으로 머리에 뿔을 달고 공룡 등 멸종된 고대 생물을 재미삼아 복원하거나 조리 없이도 음식이 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식물 등 여러 가지 기괴한 생물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우주까지 나아갔고 달마저도 식민지화했죠. 그러나 그곳은 마냥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할리에 등장하는 노예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 1세기 인류는 우리의 실제 역사처럼 계급을 나누고 노예들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들 중 대부분이 지금 원피스에 등장하는 인간 아닌 인간, 아인종들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바다라는 극한 환경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해양 생물의 유전자를 섞어 만든 어인족과 인어족, 대규모 토목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인족, 그리고 세밀한 농업에 적합하게 조절된 톤타타족 등이 그 세계의 밑바닥과 노동의 세상을 채우고 있었겠죠. 그 중엔 그 시대의 생물학 기술이 극도로 집약되어 탄생한 사실상 다윈의 악마에 가까운 달식민지 개척용 강화 인간인 루나리아족도 있었을 겁니다. 이들 모두는 빅맘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 기존 인간과도 혼혈이 가능한 만큼 생물학적으로 엄연한 인간이나 그 생김새나 이질적인 점들 때문에 노예로서 차별당했을 겁니다. 물론 노예 계급인 오리지널 인간도 있었을 테죠. 차별과 계급화, 이는 실제 우리의 역사와 원피스 세계의 거울처럼 닮은 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1세계 기술은 계속 발전했을 것이고 결국 그 끝에서 할리에 몇 번이나 언급된 금단의 태양이 등장합니다. 할리에서 태양이란 그저 항성이 아니라 희망, 진보, 기술, 에너지 등을 상징하는 단어로도 읽힙니다. 이것을 베가펑크가 개발한 마더 플레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원피스 세계에서 태양이란 단어가 중요하게 사용된 예를 찾아보면 태양의 신 니카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태양의 나무, 이브죠. 아직은 어인섬에 빛을 쬐어주는 거대한 나무로만 나왔지만
어쩌면 이 이브가 빛을 심해에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나무라면 어떨까요? 또한 엘바프 낙서 가운데 거대한 나무가 아주 중요하다는 듯이 그려져 있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이 엘바프라는 섬을 이루는 보배로운 나무 아담이었다면 과연 세계 멸망 이야기에 그려 넣었을까요? 심지어 엘바프 편에서 직접 묘사된 아담의 생김새조차 낙서 속 나무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나무가 아담이 아니라면 그 다음 후보는 아담 이외에 유일하게 언급된 전설적인 나무 이브일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낙서 속의 이 나무는 어인섬 심해에서 묘사된 맹그로브 스타일로 갈라지는 이브의 뿌리와도 형태가 동일하고 심지어 그 옆엔 어인섬의 방주 노화까지 그려져 있죠. 그러나 이 나무가 이브라면 어떻게 그것이 금단의 태양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